이달 봄 이상 좋은 현상으로 과실 농가들의 수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 가일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지만 신청자가 너무 적어 지원폭도 넓히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확인도 없이 사체 검안서를 써줬다는 대구 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인터넷에는 비난 여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대생이 탄 택시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신고를 받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난리였는데 과수 농가들은 냉해 때문에 울상입니다. 올봄 저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일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 1년 농사를 망쳐야 할 판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 금호읍의 대규모 배 재배단지. 배나무 가지마다 색깔이 검게 변한 열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예년보다 작은 데다 모양도 기형인 것들이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열매를 찾는 게 더 힘이 들 정도입니다.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1m가 훨씬 넘는 가지에 8개의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지만 단 2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30년, 40년 이제 농사 짓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서리 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봤지요. 그리고 과일이 정가가 없고. 경북 지역의 냉해 피해는 배 220헥타르, 자두 720, 복숭아 370, 포도 280헥타르 등으로 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과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꽃이 피는 시기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 꽃눈이 나오다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4월달 기상이 순조롭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4월 11일, 4월 21일 계속 저온에 노출돼 있어서 수분 수정이 첫째로 안 됐고.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이처럼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꽃눈 형성에도 지장을 줘서 내년 농사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FTA 수익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고통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처럼 과일 농사가 나쁘면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차례상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인 수박과 참외는 가격이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말부터 출하되기 시작해 7월이 제철인 복숭아와 자두는 가격이 평년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에서 자두밭 720헥타르, 복숭아밭 370헥타르가 냉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냉해 피해가 전국적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도 경북에서 280헥타르, 충청도에서 330헥타르가량 냉해 피해를 봐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값이 비싸져 주부들 장바구니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니까 사 먹기는 사 먹는데 좀 부담은 되지. 농사가 잘 돼야 우리도 좀 그죠. 싸게 먹고 좋은데 그래. 영천에서 냉해 직격탄을 맞은 배는 집산지 전라도 나주에서도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가을 되면 금배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가을철 초기 수확까지 과일류 소매 가격이 많이 크게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라든지 사과 같은 세트 반품에 대해서나 세트 상품도 많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소비자들은 과일 사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수입 과일이 늘면서 농민들 또한 타격을 받아 과일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시행됩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에 선정된 대구 동변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올 9월 시작에 앞서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주변 어떤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이 가능하겠습니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대구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는 학생 스스로 각자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한 것이라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기의 적성과 특기가 무엇인지 그걸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어떤 목표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강한 성취 동기로 작용을 해서 학생의 학업 성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선 지역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해를 감수하며 학생을 받아줄 기업이 적은 데다 농촌 지역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작은 기관 또는 사업장 또는 아니면 판매 직종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개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식들을 갖고 계시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라서. 또 중간 기말 시험 없이 한 학기를 보낼 경우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해 학력을 우선시하는 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학기 전체를 하는 것보다 현행 학기 운영 과정 내에 진로 체험 기간을 흡수해 집중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짧지만은 또 안 되면은 7월 말까지가 이렇게 늦어서 그거 기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실효적이고. 진로를 탐색해보자는 자유학기제가 성급하게 시행됐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선 공약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시범 운영 기간에 철저한 검증과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대학의 수시 정시 모집 세부 전형은 수시 1,846개 등 모두 2,883개고 대학 한 개당 평균 13개의 전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하대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7개, 고려대 17개, 연세대 8개, 서강대 14개, 성균관대가 22개인데 전형수가 20개가 넘는 대학은 21개인 반면에 5개 이하인 대학은 10개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보이는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숨진 70대 여성에게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열과 설사 증세로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2일 숨진 74살 여성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19일 군위의 야산에서 나무를 채취한 뒤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미리 확인된 제주하고 강원도도 이제 이런 검사를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유전자 검사 양성 나와갖고 바이러스 검출돼갖고 확진을 받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바이러스를 배양해 이르면 닷새 안에 최종 확진 여부를 판정할 계획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 병원에서도 지난 7일 비슷한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맡겼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허위 검안서 탓에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가 또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 억울한 죽음의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 비난의 글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구에서 병원을 하며 시체 검안을 독점하다시피 한 의사 A씨. 옛날부터 그때도 결산자들이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고서한다고 가족들이 나가시고 그러니 보고서한다고 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들이 아무도 없고 새벽에 자주니까 이렇게 새벽을 못 도와주고. 지난 3월 생모와 내연남의 손에 길러지다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이른바 지향이 사건에서 A씨는 일부 유족의 말만 듣고 시신을 보지도 않은 채 허위로 검안서를 써줬습니다. 부모가 그냥 냉장고 앞에서 넘어졌다 그러길래 그걸 믿었지. 어제 대구문화방송은 A씨가 10년 전에도 허위 검안서를 작성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이후 인터넷에선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글이 잇따르고 있고 비리 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한 허술한 법체계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섭고 또 그런 분들이 없어야지 다음에도 이게 증거를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경찰은 지향이가 단순 병사가 아닌 타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생모와 내연남, 거만 의사와 장례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갖고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모든 원전에 납품된 부품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내 공인검증사에서 그동안 수행한 검증 품목을 공개하고 한수원의 구조적 문제점과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했습니다. 서민들을 빚더미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탄생했지만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한 이후 대구 경북에서는 12,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대상자를 6만 9천 명쯤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대상자의 17%만이 빚탕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1억 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지역의 대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는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일선 행정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 관내에 이런 분들한테 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거나 빚 갚을 의지가 전혀 없는 도덕적 해이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는 주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을 섰다가 빚을 따하는 사람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집을 살려고 돈을 빌렸다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도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2013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 경진대회 대구 경북 지역 예선에서 사전 심사와 서류 심사를 거친 11개 팀이 경쟁을 벌인 결과 대구대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금상을, 한동대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이 은상을 받아 오는 9월에 있을 전국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국광고협회가 주관해 올해 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적으로 100여 개 대학에서 학생 3,200여 명이 작품 800여 점을 출품해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80 총림 동아사와 미국 콜롬비아 대학 불교 동아시아 종교센터가 공동으로 약사 신앙에 대한 국제 학회를 열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불교 석학 17명이 참가해 모레까지 동아시아 약사열의 신앙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동아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약사열의 신앙이 민간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경제상황점검협의회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대구시와 경상북도, 시도 상공회의소, 대구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첫 모임을 갖고 대구 경북의 금융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 중소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현황과 제도 개선 내용을 두고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준한 박사를 만장일치로 제9대 원장에 선임했습니다. 김준한 신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역 출신으로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스코 경영연구소 대표이사 겸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맡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